특히 성공의 비법을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맞아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잘하면 성공한다. 우리는 인간의 본능은 다 먹고 싶어 해요. 안 먹어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고요. 네. 열심히 일해야 성공하는데요. 우리는 다 놀고 싶어 하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라톤은 과연 하고 싶은 거였냐 했을 때 저는 뛰는 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마라톤도 힘든 게 당연하겠지 하고 뛰어봤더니 아 정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내 아주 중요하죠. 아니 나 김 작가님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칭찬이라는 말은 아니고 네.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들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카메라. 혹시 제가 결혼하나요? 나도 모르게. 김 작가님이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톡으로 나도 형님처럼 이런 일 했어요 했는데 네. 저는 그거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한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걸 먼저 말씀을 꺼냅니다. 뭔가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네. 이렇게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맞아, 여기 사진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사랑님이 아노사이트 1억 원 기부한 적 있으시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유튜버로서 네. 20만 달성했을 때 우리 구독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뭐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 수익도 나는데 그거를 20만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이니까 이걸 사실 20만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돌려주지 하는 생각에서 20만 분한테 뭐 얼마씩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 정도의 금액을 기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한 2년 전에 20만 됐을 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 작가님 200만 유튜버인데 와 정말 그런 또 결정을 하셔갖고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세무사님이 기부한 거를 보면서 사실 예전부터 저도 기부를 조금 큰 금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가까이에 누가 그런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도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젠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부분을 정말 정부사님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1억 원을 얼마 전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저 그 영상 봤어요. 약간 좀 부끄럽긴 하네요. 어떤 거냐면 세무사님이 이제 20만 대 1억 원 기부했는데 저는 240만인데 1억 하지만 여러분 자산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부는 네. 뭐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중에도 매달 꾸준히 맞아요. 월 너무 정액 대단한 거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금액과 뭐 이 금액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부는 마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본인보다 약간 더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기부하고 나니까 뭔가 제가 해야 될 거를 좀 해냈다라는 약간 의무를 좀 다했다라는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제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되겠고.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연예인 분들이 기부하면 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는 걸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정말 영향력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기부한 거 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어떤 기부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되게 좋은 거다. 나도 돈 벌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 작가님이 240만 유튜버인데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구독을 하고 매일 영상을 보시는 건데 이 행위는 제가 20만 유튜버 한 것보다 훨씬 큰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무사님과 제가 사실 서로 기부를 하는 그 목적이나 이유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금액은 똑같아도 다 마음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거 하나는 세무사님 아까 말씀하신 게 저 너무 와닿는 게 구독자 20만 명까지 같이 봐주신 시청자분들에 대해서 뭐 한 분 한 분한테 뭐 어떻게 나눠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감사함을 좀 돌려주고 싶은 저도 어떻게 보면 200만, 240만을 만든 거에 대한 그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정말 인사 한번 드린다면 정말 240만 명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님과 사실 저희가 최근에 지난달에 2월 15일이죠? 네, 교토에 풀코스 마라톤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부일남 정태희 이제 님, 여기 김강석 교수님, 여기 이제 박정호 교수님, 여기 중앙대 김상률 교수, 여기 세무사님, 그리고 제가 있죠. 옆에 이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완주하고 난 다음에 여러 사진 저희 완주 메달들이 있죠. 여기 완주 타월입니다. 피니시 타월이라고 해서 다녀왔었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몇 분은 이제 하프 정도 뛰신 분들도 몇 분 있고 한데 저희는 같이 이제 둘이서 풀코스를 완주해서 약간 이 금메달 그렇죠. 컨셉으로 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부일남님께서 이때 부일남님의 이 대회를 하프로 뛰었거든요. 하프로 달리면서 깨달은 인생의 법칙 7가지가 있길래 저희 이제 세무사님과 제가 굉장히 또 친하고 그 다음에 이 풀코스 같이 뛰었잖아요. 우린 풀코스를 뛰었다면 인생에서 깨달은 인생의 법칙 9가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마라톤과 인생이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어요. 아우, 정말. 그래서 서로가 같이 느꼈던 것, 또 요즘 사실 러닝이 굉장한 트렌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저희가 뭐 완주했다고 자랑한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는 좀 교훈이나 시사점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세무사님 뭐 어떤 것들이 정말 좋으셨어요? 저는 정말 풀마라톤 뛰기 전까지는 풀마라톤 여러분 42.195입니다. 뛰기 전까지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안 되지. 당연히 공감이 안 돼. 왜냐면 안 마라톤이 뭔지 뛰어봤으니까. 모르니까. 뭔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마라톤 뛰고 확실히 느꼈어요. 아, 정말 마라톤하고 인생하고 닮은 데가 굉장히 많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게 하나만 딱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요. 확실한 건요. 힘들어요. 제가 사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몇 돼요. 년생이시죠? 뭐 이런 거 어디 우리가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돼지띠입니다. 71년. 아, 71년. 그래도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 풀코스 뛰는 거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면 아유 저 사람 주식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뭐 회사도 몇 개 운영하니까 뭐 늘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인생은 절대 행복한 거는 순간이고 굉장히 힘듦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풀마라톤을 뛰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과정 42.19를 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야 인생이 마라톤이다라는 말은 힘든 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한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대회에 나가서 뛸 때 혼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혹시 만약에 마라톤을 아무리 좋아해도 혼자 42.19를 뛰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굉장히 힘들걸요? 혼자 뛰면?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뭐 김 작가님도 옆에 있었고 또 그 같이 함께 뛰는 마라톤 러너들이 뭐 대회 참가한 몇만 명이었잖아요. 2만 명, 3만 명. 2, 3만 명이 같이 뛰니까 뛸 수 있었지. 뭐 저보고 혼자 뭐 이제 연습을 한강공원에서 하는데 한강공원에서 혼자 뛰어봐라 그러면 저는 사실 1km도 못 뛰어요. 제가 연습을 한 10km 정도 할 때도 늘 같이 뛰는 러닝 크루 분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뛴 거지 혼자 뛰라 그러면 1km도 못 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마라톤과 같다라는 게 아까 첫 번째 포인트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 참고 사는 거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럼요. 하기 싫은 일도 그렇죠. 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그걸 인내하는 거. 인내죠. 그래서 인내. 인생도 힘든 거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처럼 마라톤도 힘들고 발바닥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벅지 아픈 거 참고 뛴 거. 그게 첫 번째 느낀 거고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거. 인생이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리프레시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동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도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뛰면 뛸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아 정말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공감이 덜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현장의 영상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함께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1km.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회사의 동료분들과 같이 뛰었는데 이제 마지막 1km 지점에 뛰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어정쩡히 걷잖아요. 여러분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다 그냥 발바닥 아픈 거 참고 뛰고 있는 거 너무 생생해 보이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 이제 앞에가 결승점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셔. 손가락을 어떻게 하지 못했네. 자, 여기 세무사님이 아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완주! 대표님 완주 하셨어요. 불코스. 아, 여기 세무사님 웃긴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너무 웃긴지는 하셨는데요. 또 기다리겠습니다. 뭐 앰뷸런스 안 타고 한 5시간 20분 된 것 같은데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뭐 풀코스 이 나이에 5시 20분에 첫 완주. 마라톤에서 5시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 김한결 러닝클럽장 우리 팀장이 같이 뛰었으니까 뭐 다 알겠구만. 30km까지는 물 마실 때도 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30km가 넘어가니까 걷고 싶더라고요. 이 30km가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메달 수여. 아, 저 이때 이 순간 기억나요. 이것도 마라톤. 네, 가나가면 돼요. 대표님 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아니 한결이는 알지만 이 50대 중반에 지금 30km까지는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마실 때 젤리 먹으면서 또 젤리 먹으면서 젤리가 얼마나 슬펐으면. 마셨던 이유는 30kg까지 뛰어야지 완주가 100%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30kg 젤리랑 또 다른 얘기 나옵니다. 못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30kg 전에서 물 먹을 때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 뛰었어요. 물 먹을 때도 뛰고 젤리 먹을 때도 뛰고. 근데 30kg 딱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35kg 지점에서 이제 7kg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쉬고 싶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물 먹을 때 나 쉬고 싶다고 그 물 먹었는데 옆에 딸기가 있었는데 그 딸기가 너무 맛있었어. 딸기를 다 아. 그랬더니 또 오줌이 마려갖고 또 화장실도 가고 그전에는 오줌 마른 것도 화장실 나오면은 못할까봐 참고 했는데 딸기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주가 100%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쉬고 싶다. 맞아요. 지금 너무 공감 가요. 자꾸 쉬고 싶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물을 너무 많이 먹고. 물 너무 많이 아니 뭐 드시는 거 시트콤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물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쉬고 싶은 거야. 그렇지. 내 말이 저 말이야. 30km까지는 안 걸었고 완주까지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결이가 많이 수고했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완주. 이 시간 나오죠. 5시간 16분 41초. 야, 그때 이제 세무사님이 뛰는 장면. 이게 이제 대회 공식 포토그래퍼 분이 찍은 거 돈 주고 사는 건데요. 이게 한 장에 15,000원 하더라고. 근데 세무사 지금 눈물 부성거리고 계세요. 그때 순간에 지금 들어갔어. 아까 아니 남이 우는 것도 따라 울게 되는데 내가 울던 영상을 보니까 또 눈물이 또 나는데 이 사진을 15,000원 주고 산 이유는 특히 왼쪽 사진은 이 얼굴에 뭐 연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다시 찍어도. 힘든 표정 연기해봐요 한다고 해서 이 왼쪽 표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거의 꼬리인지 좀 닿았을 때예요. 한 1kg, 2kg 남았을 때니까 정말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 사진은 지금 분위기 좀 말랑하게 해서 좀 자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러닝의 자세 교정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대각선으로 이쪽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신발 제가 러닝 선물한 노바 블라스트 4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뛰는 장면인데 약간 치고 나가는 장면이죠. 이때가 한 20km 지점이었어요. 신났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족저근막염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진통제 중간에 이제 한 30km 지점에서 타이레놀 달라고. 왜냐하면 완주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저도 이제 세무사님처럼 이 피니시 지점을 가는데 여기 제 목소리에 다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강전의 으아한 소리. 피니시. 마지막에 피니시 할 때 그 감정은 세무사님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끝났구나지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또 세무사님 말씀하신 게 그 30km 지점 이후 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책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라톤 풀코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35km 지나면서부터다. 온몸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내가 그거를 걸어 뛰어본 적이 없거든. 달리고 있는 동안 몸이 여러분이 차례차례 아프기 시작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한동안 통증이 오고 그것이 오른쪽 무릎으로 옮겨가고 왼쪽 허벅지로 다시 옮겨가고 하는 식으로 몸의 각 부분이 번갈아가며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의 통증을 소리 높여 호소했다. 비명 올리고 불평을 들어놓고 사정을 해서 경고를 해댔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100km 달린다는 미지의 체험이고 풀코스랑 풀코스 이런 게 미지의 체험이라는 게 좀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표현이.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맞아. 이제 LSD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장거리 훈련을 풀마라톤 뛰기 꼭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42.195를 뛰기 위해서 42.195를 연습하라는 추천은 절대 없고 한 30에서 35km까지 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 풀이고 해서 30km까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뛸 때 30km부터 42.195는 태어나서 처음 뛰는 구간이니까 이거 뛰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내 발바닥에 불이 나갖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계속 되더라고요. 처음 뛰어보니까 그 거리를. 맞아. 그래서 저 하루키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 무리를 해서 계속 달리는 것보다 왜냐면 저도 사실 타이레놀을 먹고 실제로는 타이레놀 찾았는데 타이레놀보다 탁세인이 좋다고 해서 경기 뛰기 전에 하나를 먹고 도중에도 또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어느 정도 걷는 쪽이 현명했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주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걸으면서도 다리를 쉬게 한다. 그렇죠. 나는 한 번도 걷지 않았다. 나는 걷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달리는 스피드가 떨어졌다 해도 걸을 수는 없다. 그것이 규칙이다. 만약 자신이 정한 규칙을 한 번에 깨트린다면 앞으로도 다시 규칙을 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은 아마도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키 마지막에
문장에 이런 거 있거든요. 하루키가 묘비에 쓰고 싶었다는 문구가 이해된다. 작가로는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마라톤 참가해서 자기는 어떻게 끝까지 걷지 않았다가 사실 그 책이 마라톤 책인데 사실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나는 소설가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나는 펜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마라톤을 비유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전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저도 진짜 와닿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에서 깨달은 거는 아까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거 일단은 인내. 힘들지만 참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참아야 되고 때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특히 성공의 비법을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맞아요.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잘하면 성공한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우리는 인간의 본능은 다 먹고 싶어 해요. 안 먹어야 다이어트 성공하는 거고요. 네. 또 사업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성공하는데요. 우리는 다 놀고 싶어 하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면 마라톤은 과연 하고 싶은 거였냐 했을 때 저는 뛰는 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인생이 힘든 거니까 마라톤도 힘든 게 당연하겠지 하고 뛰어봤더니 아 정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인내랑 그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마라톤 깨달은 거라면 두 번째가 좀 이어지는 게 저는 인생에서 이 인내만큼 중요한 게 다 비슷한 말인데 성취,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를 해서 우리가 만주 메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어떤 성공, 아니면 승진, 연봉 인상, 뭐 어떤 것들, 취업, 대학, 그러니까 성취, 결과를 딱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그 동안 참았던 인내들이 한 번에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그 뛸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1km부터 42km까지 그냥 뛰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에 가야지 보상을 이게 여러분, 그것도 풀코스 마라톤 안주 메달입니다. 그때 딱 이렇게 실제로 메달을 달아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금메달 받은 것 같네. 이거 얼마 전에 세무사님이 완주하신 이제 이거는 서울 이제 동아 마라톤. 동아 마라톤. 이 메달 같이 이것도 제가 완주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받을 때 내가 0km부터 42km를 뛰었던 모든 거를 한 번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 이거 하나 받으려고 뛰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근데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세무사님도 뭐 부자로가 되었고 회사도 잘 운영하시고 슈퍼개미 됐지만 그 과정이 늘 슈퍼개미 늘 행복했고 늘 돈을 벌었고 뭐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의 그게 있으니까 가정들이 좀 더 미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진통제 사실 뛰기 전에도 하나를 드셨고 맞아요. 또 뛰는 과정에서도 하나를 드셨고 근데 이제 너무 놀랬던 건 원래 빨리 뛴다는 건 알았지만 뭐 첫 풀마라톤인데 거의 뭐 4시간 초반대였잖아요. 네. 기록은 여기 있습니다. 4시간 7분. 거의 뭐 이 정도면 사실 더 발바닥 안 아팠으면 서브포 4시간 안쪽도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5km까지 서포 했다. 이제 사실 인생의 두 번째 마라톤이긴 한데 풀코스 35km부터 이제 이게 좀 웃긴 건데 제가 오른쪽 족저근막이 사실 5km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약을 먹은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프니까 오른쪽 힘을 덜 주잖아요. 35km부터 왼쪽 힘을 다 줘버리더니 밸런스가 또 안 맞게 되었으니까 왼쪽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끝났구나. 소포가 끝났네라는 생각. 소포가 여러분 4시간 안에 들어가면 소포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아까 인생과 마라톤을 계속 비교했지만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사실 중요한 거죠. 아니 세계 기록은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완주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완주를 하면 결국은 시간이 나오는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사실 교토 마라톤 기록 보면은 막 2시간 초반대부터 해서 6시간까지 프로 있어요. 선수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은 2시간에 뛴 거고 어떤 분들은 3시간에 뛴 거고 어떤 분들은 4시간 우리 김 작가님 4시간 저는 5시간 이렇게 1시간 차이 나게 뛰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시간값은 선수가 아니라면 큰 중요한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도 5시간 안에 들어갔었으면 또는 뭐 김 작가님도 4시간 안에 들어갔었으면 정도지 그 작은 욕심보다 완주했다라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기록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걸 인생과 비유하면 우리가 이제 또 인생을 쭉 살다나 힘들고 참으면서 근데 결국은 그 마지막에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게 별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큰 돈이 됐든 작은 돈이 됐든 어떤 직업적 명성이 됐든 명성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돈이 많은 분들과 적은 분들이 그래도 한 방향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면 그 결과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페이스 그렇죠. 자기만의 속도. 왜냐하면 마라톤을 뛰다 보면 10,000명, 20,000명이 같이 뛰면 앞에서 치고 나가면 본인도 내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런 거잖아. 내 주변에 내 옆에 친구들이 막 치고 나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막 조급해지는 거야. 아, 그럼 더 지치는. 그러면 내가 막 더 빨리 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가 무너지면서 후반부를 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재테크로 비유하자면 벼락거지, 벼락부자 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막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막 영끌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크게 자산을 잃는 경우가 생겨서 자기만의 페이스, 왜냐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누군가는 40대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50대, 누군가는 30대 하는 것도 있듯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거 세 번째가 함께. 함께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함께. 혼자였다면 아, 나는 못 뛰어. 나는 혼자 못 뛰어. 죽어도 못 뛰어. 사실 세무사님 덕분에 제가 기부를 좀 더 빨리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세무사님의 풀코스 마라톤에 영향을 미친 건 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사실 저는 2023년도에 1년 동안 이제 러닝클럽을 운영을 했었고 그때 저는 원래 모든 취미도 저는 목표를 세우는데 2023년 1월부터 1km부터 정말 뛰기 시작해서 그해 연말에 하프가 목표였고요. 하프를 그때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24년도엔 전혀 뛸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 김 작가님이 저한테 아 형님 마라톤은 풀을 한번 뛰어야지 하프까지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 명칭부터 얘기해 주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마라톤이 42.195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프 마라톤이 그 반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귀찮게 풀 한번 같이 뛰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나는 풀 그리고 또 한국은 대부분 컷이 5시간인데 나는 죽어도 5시간 안에 못 들어와. 그랬는데 일본은 6시간이에요. 김 작가님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한 거죠. 교토 마라톤은 컷이 6시간이다. 그래서 형이 하프까지 이렇게 뛰어본 사람이니까 6시간 안에는 들어오지 않겠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6시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6시간 컷만 안 되는 목표로 완주할게 라고 했는데 그 6시간보다 훨씬 좋은 기록으로 또 완주도 하고 해서 당연히 이건 뭐 제가 풀을 떴던 건 김 작가님 교토 가자고 한 건데 정말 웃긴 거 얘기해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주변 사람의 뭔가가 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서 사실은 정말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인데 제가 한 명씩 어떻게 꼬셨냐면 정유세 무사님 꼬실 때 여기도 꼬시면서 정호 형이 뛸 것 같은데 정유세 무사 뛰실래요? 불라님 정호 교수님이 정윤이 형 뛸 것 같은데 다티 뛰실래요? 그러니까 혼자 꼬시는 것보다 우리 이미 같이 뛰기로 했는데 너 안 뛸 거야? 그렇게 한 명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요분은 이정세 무사님 같은 동료분이시고 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세트로 꼬시고 세트로 꼬시고 다 같이 이제 뛰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어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마다 이종윤 세무사님 세계관이 있잖아요. 저는 이 소설에서 어떤 주인공을 만들 때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김 작가의 세계관이 있는데 보통 그 세계관은 다른 세계로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죠. 왜냐면 자기만의 세계가 딱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좀 친해지고 뭔가 충돌을 하면서 세계관이 겹치시는 거죠. 그럼 내 세계관이 세무사님한테 넘어가서 풀코스를 같이 뛰게 되기도 하고 세무사님 세계관이 저한테 와서 기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좋은 사례고 이제 나쁜 사례가 마약을 하는 사례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사례도 정말로 친구끼리 뭐 강남가다. 마카오 도박하라고 하고 뭐 친구끼리 어디 마약하고 그런 혼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김 작가님 말씀에 첨부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을 뭐 미팅하듯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한정적인데 가족을 제외한다면 직업 아니면 취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업 뭐 직장이나 사업 같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직업을 또는 취미 어떤 취미를 같이 갖고 있느냐 인데 뭐 마라톤이라는 취미로 함께 했으니까 또 전후에도 생기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세무사님 목표 이야기 해주고 싶다면서요. 목표는 뭐냐면 이제 저는 인생에서 뭐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성공은 내가 무언가를 얻은 건데요. 목표를 안 세우고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목표를 달성해버리면 굉장히 허무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돼버려요. 그럼 아예 달성 못할 부자라면 정말 1000억, 1조 또는 뭐 대학이라면 하버드 뭐 이렇게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왜 유리하냐면 요번에 뛰고서 알았죠. 이 메달은 사실 동아마라톤 10km 메달이에요. 원래는 10km 되기 버거워하셨어요. 약간 두려워하시고 처음 뛰기 전에는. 제가 이제 풀마라톤을 2월 15일 날 뛰고 이 동아마라톤 3월 달 정확히 한 달 뒤였거든요. 근데 과거에 2023년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10km를 뛸 때는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내가 내일 10km를 완주할 수 있을까? 10km 뛰다가 뭐 발바닥, 무릎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앰뷸런스를 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만에 뛰었을 때 사실 풀 뛰고 달리는 게 이제 너무 싫어서 한 달 동안 1km도 안 뛰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1km도 안 뛰고 10km를 출전할 때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는 그렇지. 집 앞에 등산 가는 뭐 집 앞에 산책길 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갔어요. 대학생이 그냥 초등학교 간 느낌이에요, 이건 진짜. 그래서 10km를 가면서 하나도 뭐 내가 완주를 못할까봐 걱정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야 42.19를 뛰었는데 설마 10km를 내가 못 뛰겠어? 그런 마음으로 뛰었고 2023년도에 10km 뛸 때보다 훨씬 좋은 그 기록으로 뛰었거든요. 딱 1시간에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인생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높게 설정하는 게 좋은 이유가 목표 달성을 못 하더라도 그 중간값까지 예를 들어 내가 100억 부자가 목표야? 그럼 50억까지 벌 수 있는 거죠. 또는 30억까지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목표가 10억이야? 10억 이상 못 벌겠죠. 그래서 저는 마라톤도 42.19를 목표로 하고 뛰어본 사람은 10km를 너무 쉽게 뛸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목표를 좀 높게 갖는 게 확실히 좋은 거라고 느꼈습니다. 거기 연동해서 6번째가 저는 목표와 좀 다른 말로 도전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러닝을 진짜 좋아하는 거 세무사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전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닝화도 선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도 나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일반 지인들한테 처음부터 풀코스를 하프 나가자는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아요. 진짜 당연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풀코스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뛰어봤고 많은 사람들 해보니까 10km하고 하프까지는 내가 연습이 준비가 좀 덜 돼 있어도 시간이 문제지 완주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하프는 좀 더 힘들지만 그래도 완주는 할 수 있는 거. 특히 10km는 그냥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시간이 문제지 모든 사람이 완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 시켜봤으니까 일반적인 건강한 남성이라 성인 남성 여성이라면 근데 제 주변에 했을 때 하기도 전부터 대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10km가. 그리고 정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냥. 굳이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생각보다 할만한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진 않았어. 그런 식의 반응이 더 많은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보기도 전에 지레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수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별게 아닌 게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그걸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세무사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형인 게 이런 도전을 다른 사람들보다 이 도전에 대한 진입장벽이 좀 낮더라고요. 말씀하신 거에서 너무 공감하는 게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제가 사실은 도전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등산도 100대 명산 지금 거의 다 돌아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돌고 5월 연휴 때 백두산까지 딱 3년 동안 이제 제가 명산을 탐방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다 걱정해. 뭘 걱정하냐? 무릎 괜찮냐? 그러니까. 산 위험하지 않냐? 또 이번에 풀마라톤 가기 전에 사실은 풀마라톤 예약을 교토 예약을 뭐 여행사랑 비행기가 필요하니까 2달, 3달 전에 했으니까. 작년에 했죠. 정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뛰다가 무릎이나 발바닥 아프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만 뛰라고 하는 조언을 모든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닌데 나는 아픈 거 참고 완주하려고 가는 건데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파요 진짜 발바닥이. 근데 그게 아프다고 멈출 거면 사실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프까지는 뛰어봤으니까 아니 아픈 건 당연하고 그냥 참고 안주하러 가는 거지 했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 이제 사고에 대한 걱정이죠. 저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야 네 나이에 40km 뛰다가 정말 그 일본이라는 타국에 가서 앰뷸런스 실려가면 어떡할 건데 그냥 뛰지 마. 아예 가지도 마. 또는 가서 뛰더라도 슬슬 그냥 걸어. 이런 조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안 해본 분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오늘 이제 풀 뛰었잖아요. 누군가 풀 뛰러 간다고 하면 야 진짜 해봐. 너무 좋은 저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즐기다가 하면 맞습니다. 네네. 나도 해봤는데 뭐. 근데 왜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걱정의 멘트를 안 했을까? 약간 나이 차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김 작가님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혼자서 매일 10km를 뛰시는 분이고 저는 뭐 뛰는 연습도 별로 안 하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야 너 연습도 없이 어떻게 풀을 뛰어 뭐 이런 걱정을 하신 거죠. 네.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또 8번째 나오는데 이제 제가 뛰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시험 칠 때 되면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막 분노가 치오르고 막 예를 들면 손오공이라든가 드래곤볼 보면 분노가 치오르면서 거기서 막 에너지가 나서
으아 하면서 막 그게 진짜 전투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풀코스를 뛰기 위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이제 족저근막염 부상을 입어서 그 사이에 이제 치유를 많이 하고 나갔던 건데 대회장에서 나가서 우리 어떤 실전의 경험 끝에 이게 여러분의 어떤 실전의 경험 모든 무대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연습과 꾸준함이 안 바탕돼 있는데 대회에 나가서 갑자기 잘 뛸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연습보다 못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그렇잖아요. 수능 같은 거 칠 때도 사람들한테 너 지금 대박 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자. 너가 그동안 해왔던 것만큼이라도 나오면 잘 되는 거니까. 왜냐면 실전에서는 내가 해왔던 것만큼도 잘하기가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연습량이 꾸준히 쌓였던 것들이 이제 기록이라는 수치로 나오는 거라서 저는 대실전은 그냥 그동안에 내가 노력했던 그 과정의 그냥 결과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풀마라톤 완주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얘기죠. 저도 연습을 아예 안 한 것처럼 말하지만 한 두세 달 정도는 LSD 훈련을 20km, 25km, 30km 이렇게 계속 하면서 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꼭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풀코스에서 뛰고 깨달은 9가지 인생의 법칙이니까 마지막은 이제 사실은 세무사님이 뛴 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뛰었던 여기 나오신 화면에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김강숙 교수님이 이제 세무사님이 일정상 먼저 가셨는데 저는 술을 마실 때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제 세무사님 우리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고 50대 중반에 그다음에 체격도 좀 큰 편인데 그걸 완주했다라는 게 왜냐하면 김강숙 교수님이 하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하프를 뛰었고 더 젊고 건강한데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세무사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0km부터 쉬고 싶었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하죠. 멈추고 싶죠. 너무 이거 진짜. 내가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맞아. 그리고 저도 처음에 탁센이란 걸 먹고 뛰는데도 5km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느꼈죠. 진짜 힘들겠구나. 나는 첫 발 뛸 때부터 발바닥이 아팠어. 야, 이거 첫 발이 아픈데 5시간을 어떻게 뛰지? 그러다가 30km부터 진짜 너무 아플 때, 내가 이거 한다고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뭐도 아닌데, 왜 완주를 했냐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마라톤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순간에는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게 아닐 수 있어. 근데 나한테는 그냥 너무 중요한 대회야. 뭐 어떤 것, 중요한 뭐 공모전일 수도 있고, 중요한 취업일 수도 있고. 우리 슬램덩크 다 봤잖아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때 뛰지 말라고 선수, 막 코치지나 감독이, 안 감독인가 얘기할 때, 슬램덩크의 명장면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감독님이 문제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하고 나가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럴싸한 그런 대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정말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남들한테는 안 중요하지만 그건 남들 인생인 거고. 우리한테는 이게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그건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사실 탁센이라는 약을 뛰기는 도중에 먹는 건 좀 몸에 안 좋을 수 있거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늘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는 그걸 먹고서라도 나는 이 대회를 완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주식 투자로 실패하거나 뭐 부동산 투자 실패하거나 아니면 회사 생활에서도 막 진짜 꼰대 같은 뭐 상사나 그다음 뭐 힘들고 할 때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에서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정말 이거를 제일 풀코스 저도 이제 10년 만에 30대 중반 한 번 딱 뛰고 이번에 뛰면서 그걸 제일 많이 깨닫고 왔어요. 사실은 뭐 이 완주메달 한 개 뭐 금도 아니고 뭐 되게 얼마 안 비싸겠죠. 참가비가 더 비쌌던 것 같은데 비행기 값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인생에서의 큰 깨달음을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원래 아는 것과 이 몸으로 체험하는 거는 다른 거니까. 세무사님 마지막 그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풀마라톤 완주한 거로 이렇게 영상을 오래 찍으면 어떤 분들은 저거 그럴 수 그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본 교토에서 뛰었을 때 아직 너무나 기억이 나는 건 42.19의 그 긴 길에 맞아. 양쪽에 꽉 차있던 교토 시민들의 응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동료들과 함께 뛰었던 것도 있고 플러스 그 양쪽의 응원이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정말로. 맞아.
그 시민들이 도대체 그 아침부터 막 북치는 분들, 춤추는 분들, 뭐, 요 꼬마 아가들부터 휠체어 타신 노인분들까지 다 박수를 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은 거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살면서, 아유, 저게 뭐라고. 쟤네 뛰는데 내가 왜 응원을 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행동에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하면, 나도 내 삶에, 내 행동에 누군가는 반드시 박수를 해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주식할 때도 그런 말을 해요. 삼성전자 올랐을 때 없다고 배 아파하지 마.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가 좋아지는 거고, 지수가 좋아지면 내 종목이 좋아지는 거니까 내가 안 갖고 있는 종목 올라도 좋아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라는 말 하는데, 지금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느꼈던 건 인생에서 타인들에 대한 응원과 맞아. 박수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 꼭 말씀. 그리고 받은 사람이 자연스레 또 응원을 하게 되고 그건 또 너무 누군가는 그 응원을 받아서 뛰어서 인생이라는 그 결과에서 완주를 하게 되고. 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마라톤을, 제가 강남대로 근처에 사는데 만약에 강남대로에서 뛰는 마라톤 있으면 제가 참가를 만약에 안 지나가다 했다면 보게 되면? 저는 지나가다도 아니고 집 앞에서 그냥 그 시간에 나가서 응원을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왜? 저도 교토에서 그 응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라는 거 아니까. 자, 이제 우리 이제 본론 얘기할까요? 아, 좀 무겁네.